제가 먼저 얘기할 걸 그랬나? 웃긴 사람입니다. 사실 솔직히 다들 정말 나는 문학 책을 항상 많이 읽어 하는 사람 외에는 1장만 읽었을 때는 저 100% 이해하는 사람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워너피스입니다. 워너피스는 경기 평화교육센터에 있는 청년 동아리입니다. 이번에 하나의 주제로 새 4개의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그 영상의 주제는 해방 이후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도서 토론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워너피스 2기로 오늘 사회자를 맡게 된 김재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워너피스 2기로 활동하게 된 정예원입니다. 저도 워너피스 2기 서계림입니다. 네, 저도 워너피스 2기 이성주입니다. 저는 워너피스 2기 신지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 전면 개방까지 제주도 수만 명의 도민들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도화선은 1947년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시작됩니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가두 시위에 나선 군중들이 관덕정 부근을 지날 무렵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습니다.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경찰은 폭도로 오인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총격으로 6명이 숨졌는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총파업에 미군정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해 본토에서 응원경찰을 대거 파견했고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의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고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분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 민심과 50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결합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했습니다. 12개 경찰지서,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 인사들을 습격했습니다. 미군정은 폭동으로 간주하고 경찰과 군대를 파견해 강경 진압을 합니다. 50 총선거 당시 제주도 2개 선거구만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자 충격을 받은 미군정은 강경 토벌 작전을 실시하여 수많은 도민들이 집단 희생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펼친 초토화 작전으로 해안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의 통행을 금지하는 포고문이 발표되어 이 지역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대다수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소개령에 의해 해안 마을로 내려간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살은 군경 토벌 때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장대들도 해안 마을에 습격하여 경찰 가족, 우익 인사를 살해했습니다. 그 와중에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되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징후는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라산 금족지역 전면 개방까지 7년 7개월 동안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지만 사건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은 연좌제로 인한 제약을 받았고 사건의 언급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물론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잊혀가던 4.3 사건은 1978년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으로 재인식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제주를 중심으로 추모제, 4.3 연구소 설립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각계각층의 진상규명운동에 힘입어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며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재심 심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1월 17일 무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냉전 상황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발발, 전개된 제주 4.3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으로 귀결되었고 이후 반세기를 넘어 진상규명 운동의 과정을 거쳐 명예회복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해결 과정을 지금도 밟고 있습니다. 책 느낌을 먼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부터 먼저 얘기해볼게요. 저는 약간 저희 회의하면서도 얘기해봤던 건데 이 책이 참 난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이 4.3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원어피스 전에 피스리더로 이제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때는 약간 이제 배우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좀 더 소설을 읽고 심화하는 과정을 좀 더 거쳐가는 것 같아서 좋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번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이 저와 많은 동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차피 경기 평화교육센터로 활동을 하니까, 강사로 활동을 하니까, 4.3 공부를 좀 했는데, 문학책으로 4.3 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는 4.3을 책 한 10권 가까이 읽었는데, 문학으로 접하는 느낌이 저는,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거든요. 솔직히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조금 저에게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네, 누군가 이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 감정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티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드라마 보고 많이 울고, 혼자 영화 보고 많이 울고 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문학작품을 좀 접해야지만, 조금 처음부터 좀 센 문학작품 접하지 않았나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다른 문학작품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책에 진짜 한 99% 사회과학, 1%는 다른 분야 이렇게 읽는 편인데 한강 작가님 책은 사실 이전에 한번 읽었다가 이제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노벨 문학상 받은 이후에 처음 읽는 게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사실 솔직히 다들 정말 나는 문학책을 항상 많이 읽어 하는 사람 외에는 1장만 읽었을 때는 저 100% 이해한 사람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게 솔직히 뭐지 싶었는데 2장 읽었어요.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읽었는데 진짜 좀 약간 비속을 수 있는데 미쳤다 생각 들었고 3장까지 읽고 나서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 하고 저는 바로 그러니까 다시 읽은 건 아니고 바로 돌아와서 1장 맨 처음 부분 읽었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그 1장이 사실 그 1장 맨 처음 부분이 그러니까 1-1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부분이 그냥 이 소설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 읽으면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걸 이제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한 3-4일 뒤에 한 번 더 읽었더니 더 좋았고 처음 읽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읽어서 눈물을 이제 흘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천장을 많이 봤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와가지고 집에서 또 따로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바로 휴지 놓고 열심히 읽었고요. 아무튼 네, 저는 이 표현 방식이 너무 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 작품에서도 사실 한강 작가님은 뭔가 사진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고 여기선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나오는데 사진을 또 오브제로 표현하셨을 때도 히라버시라는 언어로 했는데 그때도 그 표면만 바라보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고 그 안속을 더 깊게 보고 싶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번에는 그 2장에서 약간 실제로 직접 저희가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 어머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표현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잘 술술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다. 제가 먼저 얘기할 걸 그랬나? 원래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거 얘기해 주시고 싶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저는 3장까지도 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4.3 사건 관련해서도 찾아보고 이 책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좀 더 이후에 4.3 사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그랬던 건가 싶긴 한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문학적 감수성이 제가 뛰어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책이. 저도 그러니까 1장만 읽고 1장을 하루에 읽고 그다음에 뭔 내용이 몰라 덮고 있다가 2장을 한 일주일 뒤에 읽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또. 그래서 어렵지 않았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완전 생생해요. 어제 밀어가지고 새벽에 제일 생생할 그래, 때요. 벼락치기가 최고야, 벼락치기가. 웃긴 사람이네. 근데 약간 그래서 좀 난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 얘기해볼 게 약간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소설 속에서 좀 궁금했던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약간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난해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어요. 사실 모든 게 난해였어가지고. 나 솔직히 말하면 책을 잘 안 읽어가지고 이런 거를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일단 읽긴 읽었는데 이제 50%는 약간 와닿고 나머지는 약간 해독을 아직 못한 느낌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약간 써왔습니다. 많이 안 써있어요. 그 새가 아마가 죽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아마도 죽고 인선이도 경아의 친구 인선이도 이제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경아가 이제 인선이 집에서 이제 아마를 묻어주고 인선이 대신에 이제 하러 왔는데 인선이도 있고 아마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죽은 거고 누가 살아있는 거고 이게 누가 환상인지까지가 이게 약간 마지막까지도 되게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딱 단정 지어주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미스테리처럼 저는 남아있습니다. 아침에 실민 씨랑 좀 일찍 만나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경아랑 인선이 중에 누가 귀신이냐? 둘 다 귀신이냐? 둘 중에 하나는 귀신이냐? 그다음 누가 귀신이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같은 꿈속에서 만난 거다. 둘 다. 이 얘기도 사랑했고. 했고 저는 무슨 얘기 했냐면 저는 그 인선이가 그 타임리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경아가 타임리프를 해서 이제 과거의 인선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SF물이었다. 이거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책 내용을 이렇게 푸냐고? 인터스텔라 뭐 책 써서 그래서 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경아가 죽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경아가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면 굳이 왜 갔겠어요. 인선이가 말을 한 것도 자기가 그걸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느껴가지고 이제 죽은 상태인데 자기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마음속으로 인선이를 대신해가지고 가달라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갔다 귀신인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오히려 반대 느낌. 인선이가? 인선 아니요. 둘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왜냐면 그 유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수신인을 못 정해서 뭐 못 썼다, 뭐 찢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말 뭔가 그만두고 죽고 싶다라던가 뭐 삶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그 나무 프로젝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렇다고 하기에는 그 중간에 그 눈덩이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막 이대로 그냥 포근하게 그냥 있고 싶다 했는데 새를 떠올리면서 안 돼, 가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말로는 그런 되게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니까 그만두고 싶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새가 살짝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걸 이제 그 친구가 구하러 간다는 지점에서 저는 죽었다기보다는 그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둘 다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인선이는 어떻게 만났다고 생각해요? 경아가?
저는 근데 그냥 이거는 지금 모든 이 소설 표현이 좀 명확하진 않잖아요. 시간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 나중 아까 말했던 그 장면에서 결국 인선이 집까지 가는 그게 자세히 서술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 버스까지는 서술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덩이에 이렇게 굴러 들어간 거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모든 서술을 봤을 때 뭐 인선이가 어떻게 왔냐 또는 그 아마가 어떻게 살아났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눈 그 이야기들 뭐 인선이가 와가지고 뭐 죽도 주고 뭐 이거 먹어봐 하면서 그런 챙겨주고 이런 것들 저는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작가님도 그냥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 표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누가 살았냐 죽었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분량 한 80%는 유원님의 책임을 져주실 것 같은데 두 번 읽은 사람이 다 정확한 것 같고요. 정말 짱입니다. 명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지금 누가 죽었는 말보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지금까지 이게 지금 4.3 사건의 희생자들과의 대화잖아요.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으신 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기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죠. 만나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꿈일 수도 있고 둘 다 죽어서 저 생에서 만날 수도 있고 과거를 회귀해서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무튼 궁금하긴 해요. 이게 각자의 해석도 재밌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약간 인상적이었던 문구, 문장, 단어 혹은 어떤 장면도 괜찮은데 이런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만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이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한 장면이 이제 다 총을 쏴가지고 이 구덩이에 다 총을 쏴가지고 죽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나왔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정말 자기 이제 인선의 외삼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인선 어머니가 막 도와지고 막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게 왠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 인선 어머니의 오빠였을까? 그 살아오는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냥 그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계속 소설을 다 읽고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왔고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살았을까? 약간 그런 그 사람이 이게 신경이 계속 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너무 억울하고 좀 힘들게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었던 게 너무 약간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되게 몰입하면서 봐가지고 이 부분 볼 때 되게 그러니까 이중직자가 될 것 같은 게 나의 삼촌이었다면 이제 또 좋지만 또 날 맨날 오지 않았다는 원망감도 있고 만약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한 사람이 그럼 또 엄청 힘들게 죽었다는 얘기니까 되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모든 감정이 다 몰입하면서 읽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인상 깊었던 부분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209쪽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인선이가 처음으로 이제 시신들 사진을 발견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건을 시작하는 그 사건의 계기를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일가지 사건은 저희도 이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제주도 갔다 오면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사진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저 딱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제주도 갔던 게 생각나면서 사진이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글만 있는데 그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얼굴 사진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보이지 않는 걸로 말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머릿속 이미지가 상상이 된다는 게 이런 거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되게 인상 깊어서 이 부분 한 번 5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 사진이 이렇게 빡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글자를 읽는 순간. 그냥 삼촌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처음에 그 할머니라고 해야 되죠? 엄마의 엄마니까? 아무튼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락 같이 세자매. 네. 그래서 먹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완전 영혼도 없이 그랬다가 이제 다음날 다시 갔을 때는 같이 도시락 먹었을 때 이제 막 머리 그때 스타일 되게 깔끔하게 하고 웃으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갔을 때는 그 사람들 모두 떠났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르겠어요. 그 사실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장면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 애써 뭔가 머리 손질하고 웃었을까 싶었던 그 뭔가 그 이미지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장면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냥 이 제목 모두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제가 네. 그 정확한 워딩도 사실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저를 약간 뒤통수 때리는 맞네. 내가 사실 한 게 뭘까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지 않는 저도 이 문구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보통 우리 기념은 좋은 뜻 쓰잖아요. 뭐 100일 기념, 결혼 1주년 기념, 기념을 쓰는데 그게 기념 한자 자체가 그런 뜻이 그 기쁠 때 쓰는 뜻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할 기와 생각할 영이 만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억해야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4.3을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가해자는 4.3을 폭도라고 기억하면 그들의 생각은 나는 정당했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4.3을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국가 폭력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니까 이 책을 보고 감정이 다른 거잖아요. 좀 막 욱하신 분도 있고 막 눈물 흘리신 분도 있고 우리들처럼 그냥 뭐지?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기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내가 살고 있냐 죽느냐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니, 멋있었던 장면들 기억에 남는 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냥 딱히 그렇게 쓸만한 장면은 아닐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맨 처음에 경아가 꾸는 꿈. 그 부분이 인상 깊기도 했고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그 부분만 3번을 봐가지고 기억에 확실히 남긴 해요. 뭔 꿈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 다 읽고 거기 부분만 다시 봐도 이 내용이구나. 근데 한 번 다 읽고 보면 의미가 더 있을 텐데 자꾸 중간에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가긴 해요. 중간에 가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작가가 맨 뒤에도 아마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4년인가 먼저 그 2페이지를 쓰고 이제 나머지를 한 3년 뒤인가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장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꾸셨던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사담이긴 한데 네. 이 얘기하니까 코코 생각나지 않아요? 코코도 코코도 원래는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인물이 됐는데 코가 뒤지기. 네네네. 리멤버. 근데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착한 분이시고 막 하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코가 그 약간 스페인의 스페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저승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책에서도 어떤 걸 상징하는지 얘기해 볼 건데요. 딱 이게 눈, 새, 나무, 촛불 막 이런 것처럼 엄청 되게 상징성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조금 이게 저는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1부가 새, 2부가 밤, 3부가 불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한강 작가님이 유튜브 찾아보다가 또 본 건데 말씀하신 게 그래서 1부 주인공은 경아고 2부 주인공은 인선이고 3부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 정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각각 나타나는 게 저는 새가 경아고 2부 주인공 밤이 인선이고 그리고 3부 불꽃이 이제 인선의 어머니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해석을 아직 해가지고 이걸 물어보려고 온 거거든요. 좋아요. 좀 의견을 듣는 편으로 이번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되게 사담 이야기할 때도 했었는데 네. 눈이 계속 뭔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뭐 쌓인다, 녹는다 하면서 사실 그냥 쌓인다, 녹는다가 아니라 뭐 다른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결국 그런 경아한테 특히 이제 그 제주도를 오고 가고 했던 거기서 저는 계속 뭔가 긍정적인 메타포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기억해야 하는 것을 눈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눈 속에 그 파묻혔을 때 새를 구하러 가야 돼 하는 그런 것에서 새는 좀 자유나 희망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맨 첫 번째 부분에서도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중간에 계속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나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좀 빽빽히 서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 그려졌는데 그게 저는 약간 나무는 되게 그렇게 빽빽하게 오래 서 있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갑자기 어디로 이동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눈과 새를 지켜보는 또 그걸 포함한 제주 4.3 사건을 보는 역사의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약간 굳이 따지자면 눈은 조금 부정적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새는 그래서 그 부정적이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찾아가야 하는 뭔가 자유나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는 역사의 증인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촛불도 촛불은 그래서 그 역사의 증인이나 그러니까 뭐 눈새를 다 포함해서 약간 그거를 잊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걸 좀 초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눈을 밟아가면서 그걸 지우지 않고 그 발걸음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초와 함께 표현하면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그건 초는 살짝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본인 안 쉬어. 역시 이제는 두 번 읽은 사람 달라. 네 달라요. 그래서 초가 저도 그 생각도 했었어요. 촛불이 이제 약간 그 켜있는 동안만 약간 인선이랑 대화를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 사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막 주마등이 아닌가 이 촛불을 사실은 인선이랑 경아가 이미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인선이 죽어가면서 이걸 주마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촛불이 주마등을 상징하는 건 아닌가 라고도 생각했었고 저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나무가 어떻게 다르게 보면 약간 뼈 같기도 하잖아요. 그 숲속의 뼈 같은 그래서 저는 이 나무 99개가 사실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해 발굴을 하는데 한 3년만 하고 멈췄잖아요. 네. 그 아직 구하지 못한 그 뼈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무는. 그게 또 이제 그래서 그 인선 입장에서는 외삼촌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그게 너무 미련이 남아서 이 나무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나도 나무는 죽은 사람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나무를 뭐 무슨 검은색이니까 뭐 칠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네. 저쪽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쫙 비틀어 이렇게 몇 년 동안 말린 나무잖아요. 그리고 100개인가 99개가 나오잖아요. 네. 100개였나? 99개였어요? 난 100개로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백조 일손 뭐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죽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100명의 시신인데 다소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표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를 상징하지 않았나. 그래서 죽은 4.3 때 여러 가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고정관념이 무서운 게 그 새라는 게 원래는 보통 이승과 저승이 이어주는 매개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 평화 소녀나비 보면은 어깨에 새가 있는 게 그런 의미예요. 돌아가신 분들과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연결해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인선과 경아 중 누가 죽었냐에 있어서는 인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게 새가 나오고 나서 인선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승과 돌아가신
죽은 거를 새가 나오면서 같이 이어주. 그렇게 이해해서 저는 샌드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역시 문화는 해석이다.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니까 저도 이제 나무에 대해 살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나무인데 증인이에요. 산 증인분들이시고 저는 이제 조금 맞다면은 비슷하고 틀리다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한 이유는 이제 인선이는 이제 이 사건을 파헤치려고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 경아는 이 책을 쓰고 계속 악목을 꿨으니까 이제 도중에 그만두자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선이 이걸 뿌리치고 싶은 거죠. 증인들이 이제 이 산 증인들이니까 이 나무가 그걸 뿌리치고 싶은데 인선이 이걸 계속 파헤치고 싶으니까 이걸 계속 하자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 다쳤을 때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선이도 처음에 포기할까 했는데 안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랑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3부작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영화 만드는 거. 네. 그것도 이제 4.3 사건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조금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이제 3부작으로 하고 이제 나무 작업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인선이는 확실히 약간 이런 상처 치료부터 해서 모든 게 다 계속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장면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거부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그 약간 해야 된다라는 걸 전체적인 이야기로 계속 집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소설을 한 번씩 써보는 건 어떨까. 네.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어요.